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영상, 어, 부분을 보고 전체를 계산하다라고 하는 단원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수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간단히 구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생각일기 부분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피자 한 판을 가지고 이제 한 조각의 피자를 활용하여 전체 한 판의 둘레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뭐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생긴 피자 이거를 4등분을 해가지고 자릅니다. 그러면 이 한 조각의 피자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 한 조각의 피자를 가지고 이 전체 피자의 둘레를 구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피자에 이게 이제 부채꼴이잖아요. 그렇죠? 부채꼴이고 여기 중심각은 90도 직각인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여기 이제 피자에 피자 한 조각의 호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10cm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체 피자 한 판의 둘레는 얼마가 되냐면 40cm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90도고 이렇게 똑같이 생긴 피자 조각이 4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90도를 이제 곱하기 4 하면 피자 전체 한 판의 각도인 360도가 되면서 이 호의 길이도 4배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이제 지구의 아주 일부분을 마치 이제 부채꼴, 피자 한 조각처럼 이렇게 잘라서 이제 피자 한 조각의 호의 길이를 알고 그 이제 그 조각, 부채꼴의 중심각을 알고 있으면 전체 지구의 둘레를 비례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되는 내용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보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세 번째 주 이제 약 2300년 전에 막대 하나로 지구 둘레를 잰 사람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에라토스테네스 라는 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분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도서관장으로 일하던 중에 시에네에서는 하진날 정오가 되면은 사원의 돌기둥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깊은 우물 속에 해가 비친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지라는 날은 이제 태양이 가장 높게 뜨는 날인데 이 시에네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그 적도 부근에 있다 보니까 거의 이제 머리 위에서 해가 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되면은 말 그대로 머리 위에 해가 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내 발밑에 깔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도 그러한지를 궁금해서 해봤더니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제 그림자가 하진 날에도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시에네라는 지역에서는 머리 위에서 해가 내리쬐고 있었다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 위, 바로 위가 막대 위에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이제 태양빛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래서 이 막대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그림자와 막대 끝이 이루는 요 각도, 그림자 끝과 막대 끝이 이루는 이 각도가 이제 7.2도라고 하는 각도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아래쪽에 질문이 나와 있지만 같은 날 두 지역의 햇빛이 비치는 각도가 이렇게 이제 다른 까닭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뭐 수업 시간에도 하셨겠지만 한번 이제 써드리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 각 지역마다 햇빛이 비치는 각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또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죠.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이 두 지역 이제 시에네라는 지역과 알렉산드리아의 막대를 각각 세우면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이때 시에네라는 지역은 태양빛이 이렇게 머리 위에서 내려 꽂는 방향으로 이제 태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태양빛이 머리 위에서 내려 꽂는 이제 그래서 그림자가 아래 발밑에 깔려서 보이지 않는 그죠 그런 상황이고 같은 평행한 상황으로 태양빛이 내려 쬐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태양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생긴 각도가 여기 보시다시피 7.2도라고 하는 각도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셨다라고 보시고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단순히 이렇게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두 지역에서 생기는 그림자의 각도 차이를 가지고 이 다음과 같이 가정해서 지구의 크기를 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두 가지 가정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이렇게 이제 평행하다. 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다. 우리가 이제 이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동그란 지구의 이제 둘레를 구하려면 지구가 완전히 동그란 형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요, 여기서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옵니다. 평행하게 들어오고 이 시에네의 우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를 이렇게 이제 연장을 해보면 지구 중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이거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이제 지역에 세워둔 물건을 연장했을 때 지구 중심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햇빛이 이제 쭉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럼 두 개의 이제 평행한 직선을 동시에 지나는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와 이제 막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인 이제 이 7.2도라는 이 각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 중심에 있는 이 각, 이 가만 보면 여러분들 어떤 관계인가요? 이 두 각. 그렇죠. 바로 억각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각의 관계를 아시다시피 억각 관계면 이제 두 각은 서로 같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물음표 적혀 있는 이 각도 7.2도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제 지구 중심과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 이루는 요거 이제 보시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마치 이제 동그란 피자 한 판을 일부를 자른 피자 한 조각이 되는 거죠. 예, 지구의 어떤 한 조각을 조각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고요. 이때 이 피자 한 조각, 지구의 한 조각의 부채꼴 중심각이 7.2도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거리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전체 지구 둘레를 구할 수가 있겠죠. 지구 전체는 360도기 때문에 이 7.2도에 해당하는 거리를 알면 이거를 이제 360도로 확장을 시키면 지구 전체의 둘레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비례식을 그릴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3-1과 같이 이제 에라토스테네스가 하진날 알렉산드리아에 측정한 각은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의 지구 중심에 이루는 각과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억각이기 때문에 억각 관계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는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는데 이 그 값은 약 925km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을 우리가 이제 구했으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즉 두 지역 사이의 거리를 알면 이제 지구 전체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자신이 직접 측정한 값과 원의 성질에 따른 비례식을 이용하여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세워놓은 막대 끝 그리고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 7.2도 이 각과 지구 중심에 이렇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와 지구 중심 CNL을 잇는 이 부채꼴의 중심각 이 7.2도가 서로 억각 관계라 같고요. 그 다음에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이제 925km라고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례식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부채꼴의 중심각 대 호의 길이 이 7.2도에 해당하는 이제 호의 길이가 925km면 이걸 이제 360도로 확장이 됐을 때 그럼 전체 지구 둘레는 얼마느냐 이런 비례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요거 이제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비례식이
세워진다라는 거. 여기 잘 안 되는데. 네. 이제 밑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세우실 수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지구의 둘레, 원의 둘레이기 때문에 2파이 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또 가능하죠. 그래서 지구의 둘레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46,250km 이렇게 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둘레는 약 46,250km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지구 위에 띄워놨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밝혀낸 지구의 실제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 정도다라고 합니다. 대략 그래서 한 15% 정도의 오차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꽤 큰 차이긴 하거든요. 이게 오차가 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인공위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하늘을 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말 그대로 지구의 둘레를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결과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를 구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 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지구 모형의 크기를 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 내용에 뭐 한 가지 가정을 가면서 한번 이제 구해보도록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교과서 상으로 이제 각도는 30도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지역 사이의 거리죠. 이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뭐 6cm 이런 식으로 어, 가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30도와 6cm를 가지고 지구 모형의 둘레를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제 간단히 써보면은 이제 30도 대 6cm는 이제 전체 지구 모형의 한 바퀴 둘레는 360도죠. 그쵸? 360도 대 그다음에 x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풀어보면은 30도와 360도는 12배 차이가 나죠. 그러면 6cm와 이게 우리가 원하는 x값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12배가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x는 이제 72cm 이런 식으로 지구 모형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때 이 지구본을 우리가 실제로 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둘레도 뭐 비슷한 값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워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지구 모형의 반지름을 지금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다 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 곱하기 이제 2 곱하기 3.14 이거 파이죠. 파이 곱하기 그 다음에 반지름이 이제 72cm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반지름을 여러분들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지름 값은 대략 한 11.xx 이런 식으로 반지름 값이 또 구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파이 값을 파이 값과 이게 지구 전체의 둘레가 이제 2파이 r이다라는 걸 활용을 해서 2 곱하기 파이를 이제 지구 둘레에다가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반지름 값을 또 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 이제 아래쪽에 지구 둘레랑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 둘레와 실제 지구 둘레가 차이 나는 까닭 요것에 대해서 이제 모두먼들과 토의해보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공위성과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등으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측정한 지구의 크기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 적도 쪽이 약간 부품 모양으로 약간 정도 한 21km 정도 반지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시다시피 아까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를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 크기와 현대적인 방법으로 구한 차이가
나는 그런 까닭은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왜 이제 차이가 나냐? 첫 번째,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값이 어,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교과서에서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나는 까닭 알고 계셔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때 하지만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은 이제 과학과 수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구의 크기를 구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방법을 활용을 해서 지구의 크기를 한번 또 구해보는 활동을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달의 크기를 또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달의 크기를 수학적으로 구하려면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냐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지 지금 이야기할 이제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밑에 나와 있지만 같은 물체라도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작게 보입니다. 이러한 거리와 겉보기 크기 사이의 관계와 도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면 달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 도형의 닮은 비를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밑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관찰자죠. 그렇죠? 관측자와 달 사이에 동전을 두고요. 이 동전과 달이 같은 크기로 보이도록 이렇게 이제 겹쳐서 동전의 위치를 조절하면요. 이 나의 눈, 시점과 동전의 윗부분, 아랫부분을 잇는 이런 이제 작은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달의 윗부분, 아랫부분, 그리고 이 관측자 사이에 이런 식으로 커다란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또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작은 삼각형과 이 커다란 삼각형은 이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닮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이제 두 개의 각이 같으면 이제 이 삼각형을 닮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삼각형은 각이 세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각이 같으면 사실 세 개의 각이 모두 같은 거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공유하고 있는 각이 하나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각, 이 동전의 이제 이 아랫부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눈 부분이 이제 이루는 각도 이 각과 그다음에 달에서 마찬가지로 생성되는 이 각이 지금 동의각이죠. 동의각으로 같기 때문에 나머지 각의 크기도 얘도 뭐 물론 동의각이지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각이 같은 삼각형은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두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하나의 수학적 관계가 또 형성이 되는데 어떤 관계냐면 동전까지의 거리, 이거 높이죠. 높이. 작은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와 그 다음에 동전의 지름, 이거는 밑변입니다. 이제 이 두 녀석의 이제 관계와 이제 높이 대 밑변의 비율이 이제 달까지의 생성되는 이 커다란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와 밑변의 비율과 같다라는 이런 이제 비례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바로 x 값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한 개면 식이 하나가 완벽하게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은 미지수가 되면 안 되죠. 보시면 동전까지의 거리, 내가 들고 있는 동전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전의 지름, 얘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달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사실 물리적으로
직접 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까지의 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38만 킬로미터를 알고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달의 지름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얘기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만 정밀하게 측정한 달의 지름은 약 3,474 이제 킬로미터로 지구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구하면 대략 이제 비슷한 수치의 달의 지름을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닮은비를 활용을 해서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는 달의 지름을 구하면 또 이제 이걸 활용을 해서 2파이 r을 써서 달의 둘레도 뭐 구해볼 수 있겠죠, 그쵸? 달이 완전히 동그랗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례식이 또 세워진다라는 거 한번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이제 달 모형의 크기를 구하는 또 활동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런 이제 비례식을 활용을 해서 달 모형의 지름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수업 시간에도 한번 또 하셨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구와 달의 크기를 구하는 이제 이런 단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